1800년 8월 18일, 조선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는 뒤틀리기 시작하죠. 왕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림자들, 누런 벽파의 비릿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 번져갑니다. 만약 그 시간이 멈추지 않았다면 조선의 시계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정조가 눈을 뜹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딱 10년의 시간을 더 부여받은 채로요.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피해 숙청, 그리고 위대한 개혁의 서막일 뿐이죠. 정조의 머릿속엔 이미 1804년, 갑자년의 거대한 설계도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득권의 상징 노론, 그들은 이제 직감합니다.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왕의 사명이 아닌 국가의 최정예 상비군 잔용영, 그들이 조선의 찬이 되어 어둠을 가릅니다. 금난 정권의 폐지, 시장에 돈이 돌고 백성들의 주머니다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자본주의가 폭발한 거죠. 다산 정약용과 정조, 이 천재들의 결합이 조선을 과학의 제국으로 탈바꿈시키려 합니다. 당황한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100년 넘게 쌓아온 학술 카르텔이 단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조의 칼날이 그들의 목전까지 왔으니까요. 보십시오. 이것이 정조의 꿈, 수원화성입니다. 단순한 성이 아닙니다. 조선의 모든 부와 지식이 직결되는 새로운 신장부죠. 1804년 갑자년, 정조는 약속대로 상암으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퇴가 아닌 배후에서 조선을 조종하는 거대한 엔진의 완성이었습니다. 왜 척에 바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정조가 살아있는 한, 그건 단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신해통공의 완성, 이제 조선의 상인들은 관아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강물처럼 흐르며 조선의 경제 체질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규장각은 이제 조선의 국정 컨트롤 타워입니다. 서울 출신 천재들이 신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하죠. 서학은 더 이상 금지된 종교가 아닙니다. 정조는 종교와 과학을 분리했습니다. 조선의 시험실에서 근대 과학의 불꽃이 튀기 시작한 겁니다. 장영령의 군사들은 이제 서양의 화력으로 무장합니다. 양반들의 사병은 해체되었고 오직 국왕만이 이 막강한 무력을 독점합니다. 화폐 경제의 폭발, 탐관오리의 스탈로 사라지던 백성들의 피땀이 이제는 국가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대한 자본으로 축적됩니다. 정조의 10년, 그 시간이 만들어낸 건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조선의 뿌리였습니다. 1801년 원래라면 피해 숙청이 시작됐어야 할 시간, 하지만 정약용의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날카로워졌죠. 신유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명했습니다. 사설은 정학으로 누르고 기술은 국력으로 흡수하라. 서학은 더 이상 사학이 아닌 실학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의관들이 서양의 해부학을 공부하며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하늘이 넓어집니다. 규장각 학자들은 이제 한양의 궁궐 넘어 우주의 끝을 응시하며 역법을 수정하기 시작하죠.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 서양의 기하학과 측량술이 담긴 책들이 조선 전역으로 복사되어 뿌려집니다. 지식의 독점이 깨진 겁니다. 노론의 공자 왈맹자왈은 이제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실제 백성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정조의 질문은 잔혹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정약용의 거중기가 성벽을 쌓았다면 이제는 그의 수차가 가뭄을 해결합니다. 굶주림이 사라진 조선, 백성들은 왕을 신처럼 추앙합니다. 청나라를 통한 간접 수용은 너무 느렸습니다. 정조의 비밀 요원들은 직접 서구의 선진국들과 접촉하며 세계의 흐름을 읽기 시작합니다. 차기 국왕 순조는 세도 정치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는 정조의 철저한 훈육 아래 준비된 근대, 군주로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서양의 이연선이 오기도 전에 조선의 바다는 이미 강철과 화약의 힘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돈의 냄새가 조선을 뒤덮습니다. 상업 자본은 이제 땅속에 잠든 광산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전례 없는 채굴 열풍이 불기 시작하죠. 무거운 엽자는 이제 연말입니다. 신용과 어음이 지배하는 세상, 조선판 금융혁명이 소리 없이 전국을 장악합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 되었습니다. 가래 수공업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수백 명을 고용한 선대제가 조선의 엔진입니다. 족보보다 돈이 무거운 시대, 몰락하는 양반들과 불을 거머쥔 천민들, 500년 신분지의 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강경, 원산, 마산포. 조선의 모든 포구는 이제 세계를 향한 거대한 터미널로 변모합니다. 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정약용의 설계도는 이제 종이 위를 벗어나
조선의 산천을 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되었습니다. 철은 국가의 힘입니다. 정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조선의 제철 기술은 무기와 도구를 넘어 산업의 뼈대를 세웁니다. 과거 시험 대신 실용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들어섭니다. 이제 조선의 청년들은 공자 대신 숫자와 세기를 배웁니다. 정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력이 곧 국방력이며 국방력이 곧 조선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구불구불한 골목이 사라지고 대도로가 뚫립니다. 1807년 조선의 풍경은 이미 우리가 알던 그 옛날이 아니었습니다. 삼정의 문란? 백성을 쥐어짜던 탐과 놀이들에게 정조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내 백성의 눈물은 곧 나의 피눈물이다. 왕이 궁궐의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격쟁과 상언, 이제 백성들은 억울함을 참지 않고 왕에게 직접 소리칩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군민 직결 체제의 탄생입니다. 어둠 속에서 마패가 빛을 발합니다. 정조의 암행어사들은 이제 단순한 감찰관이 아닙니다. 부패한 기득권을 도려내는 왕의 덫을 퍼런 칼날입니다. 가뭄은 이제 천재지변이 아닌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입니다. 정조는 거대한 저수지를 건설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조선의 대지는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죠. 신분보다 능력이 우선입니다. 중인 출신의 기술자들이 국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며 조선을 데이터와 과학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고리대로 변질됐던 황국이 백성을 살리는 복지로 돌아왔습니다. 곡간이 채워지자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반란의 불씨는 희망의 불꽃으로 바뀝니다. 양반들의 특권이었던 면세 특혜를 폐지합니다. 나라의 공짜는 없다. 정조의 이 단호한 한마디에 조선의 재정은 역대 최대로 불어납니다. 곡방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조는 서양의 화포 기술을 입수해 압도적인 화력을 갖춘 신형 대포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길이 뚫리면 피가 돕니다. 한양과 화성을 잇는 신장로는 조선의 대동맥이 되어 사람과 물자,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실어나릅니다. 1806년 정조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봅니다. 조선은 더 이상 작지 않다. 그의 야망은 이제 대륙과 대양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1804년 갑자년 정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왕위를 아들에게 넘기고 자신은 상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기로 하죠. 역사 속의 나약한 순전은 잊으십시오. 정조의 철저한 후계 교육을 받은 그는 이제 기득권의 꼭두각시가 아닌 준비된 근대 군주입니다. 안동 김씨의 김조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살아있는 한 감히 권력을 탐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권력의 중심이 이동한 화성, 그곳에선 이제 조선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기계의 괴놈이 잠들었던 반도를 깨우죠. 세계 최초의 산업박람회가 열린 곳은 런던이 아닌 조선의 화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이제 기적을 과학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이제 더 이상 양반의 편이 아닙니다. 정조가 수정한 새로운 법전 아래 노비라는 단어는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군력의 비약적인 진화.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장악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정보가 곧 국력입니다. 정조의 비밀 요원들은 이미 청나라를 넘어 서구 열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뭅니다. 규전덕은 이제 서구의 언어를 번역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로 진화했습니다. 1808년 정조의 8년 연장이 조선을 100년 앞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01년 공노비 해방을 넘어 이제 산노비까지 조선에서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가 영원히 금지됩니다. 신분의 사슬이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사라집니다. 징계기관의 포효. 영국보다 늦었을지 모르나 아시아에선 가장 빨랐습니다. 조선의 공장들이 밤을 잊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청나라의 그늘을 벗어납니다. 정조는 이제 직접 바다 건너 세력들과 대등한 조약을 준비합니다. 조선의 외교 지도가 대륙에서 대양으로 확장됩니다. 화성의 기적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평양, 전주, 대구, 조선의 대도시들이 바둑판처럼 정비된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며 상업의 허브가 됩니다. 양반들만의 지식 독점은 끝났습니다. 누구나 책을 읽고 누구나 국가의 정책에 대해 토론합니다. 깨어난 백성들이 조선의 새로운 주권자가 되어갑니다. 철갑을 두른 거북선의 후예들. 조선의 해군은 이제 서양의 이양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감시하고 영예를 수호하는 강군으로 거듭났죠. 종자개량과 과학적 비료의 혁신. 조선의 들판은 이제 매년 풍년입니다. 배고픔이 사라진 백성들에게 충성은 강요가 아닌 당연한 진심이었습니다. 두창과 전염병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정약용의 종두법이 국가주도로 시행되며 조선의 인구는 사상 이례없는 폭발적 증가를 기록합니다. 낡은 시대의 종말, 성리학적 명불론에 갇혀 조선을 병들게 했던 노론의 마지막 거두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집니다. 1810년, 정조가 부여받은 10년의 끝, 조선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동아시아의 강력한 강소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1810년, 거인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설계도가 이미 조선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홀로 선 순조,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심어놓은 수만 명의 규장과 엘리트들이 그의 등 귀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죠. 역사 속 홍경래에 나는 없었습니다. 지역 차별이 사라진 조선에서 북쪽의 인재들은 반란군이 아닌 국가의 대들보가 되어 화답했습니다. 땅 위를 달리는 쇠짐승, 정약용의 제자들은 이제 증기의 힘으로 거대한 수레를 움직이는 상상조차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사절단이 이제 북경을 넘어 유럽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문물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것이죠. 언문의 대폭발, 정조가 아껴 떠난 글은 이제 신문이 되어 조선팔도 모든 백성의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정보의 민주화가 시작된 겁니다. 국제표준의 도입, 조선의 상인들은 이제 세계 시장의 룰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상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글로벌 거상이 되었습니다. 1816년 서해안에 이항선이 접근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해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그들을 정중히, 그러나 단호히 돌려보냈죠. 역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현대식 병원들이 세워지고 백성들의 평균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꿈은 10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0년, 아니 1000년을 버틸 조선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습니다. 1830년, 조선의 강사는 이제 철과 쟁기로 연결됩니다. 물류의 혁명, 그것은 곧 국가의 근육이 되었습니다. 여성들도 이제 배움의 광장으로 나옵니다. 인구의 절반이 깨어나자 조선의 지적 에너지는 2배로 폭발합니다. 한양에서 의주까지 소식이 빛의 속도로 전달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나라, 북배가 발붙일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동방의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냅니다. 서구 열강은 이제 조선을 침략의 대상이 아닌 겸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잠들지 않는 조선의 밤, 거리는 등불 대신 문면이 빛으로 밝혀졌고 시장은 24시간 내내 세계의 물건들로 넘쳐납니다. 강력한 화폐 주권, 조선의 금은보화는 더 이상 약탈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든든한 자본이 되었죠. 굴욕적인 조약은 없습니다. 조선의 외교관들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서 당당히 국익을 논하며 평화를 설계합니다. 농업의 기계화, 이제 백성들은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기계의 힘이 풍요를 가져오고 남는 시간은 예술과 문화를 향유합니다. 아편 전쟁의 비극, 조선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마약과 침략의 파도를 조선의 강철방패가 완벽히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 이제 조선은 아시아의 끝이 아니라 세계를 잇는 거대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1850년, 겸인선과 경부선이 이미 반도를 가로지릅니다. 조선의 철도는 이제 대륙을 넘어 유럽으로 향하는 실크로드의 시발점이 되었죠. 해양 강국 조선, 제국주의의 먹잇감이 아닌 동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거대한 강철의 성격이 바다를 호령합니다. 자본의 중심지 한양, 전 세계의 돈이 조선의 국력에 투자됩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가난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폐쇄적인 쇄국은 없었습니다. 조선은 전 세계의 인재를 흡수하는 용광로가 되어 아시아의 문명을 선도하는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우주를 꿈꾸는 나라, 정조가 심은 과학의 씨앗은 이제 별들의 궤도를 계산하며 인류의 지평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100년, 하지만 정조의 10년은 그 고통의 역사를 통째로 지워버릴 수도 있었던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훨씬 더 당당하고 찬란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정조의 미완성 프로젝트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미래를 기획하고 있느냐고? 지도자의 비전이 한 국가의 명운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정조라는 이름에서 그 정답을 찾았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꿨던 비운의 군주 정조. 그가 남긴 10년의 가정은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식의 신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